안녕하세요. 해설사들입니다. 날씨 너무 더워졌어요. 이제 완전한 봄인 것 같아요, 선생님. 날씨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막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막 다니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가볍게 이제 가까운 곳으로 봄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라서 멀리 나가긴 그래요. 그런데 가깝게 그냥 아무 데나 가기도 좀 그래요. 혹시 이럴 때 여기 가세요 라고 추천해 드릴 만한 장소 있을까요? 저는 궁궐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봄에는 무조건 궁궐이거든요. 가장 예쁠 때이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조금 아쉬우니까 오늘은 좀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잘 몰라서 못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궁궐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하면 궁궐에 좀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서울에 궁궐이 모두 몇 개 있나요? 서울의 궁궐은 5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 5대 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까지. 조선시대가 이궁 체제였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궁궐을 2개를 두어서 메인 궁궐에 왕이 계시고 서브 궁궐을 두는 거죠. 메인 궁궐에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하는 이런 만일의 상황이 되면은 서브 궁궐로 자리를 이동을 하셔서 이제 왕의 옥체를 보존하는 거죠. 그럼 그 각 궁궐들마다도 약간 좀 특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어진 시기가 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적인 특징도 다르고 궁궐 안에 들어있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경복궁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선이 세워지고 만들어진 첫 번째 궁궐이잖아요. 이제 아쉽게도 임진왜란 때 다 불에 타서 고종 임금님 때 다시 지어지기는 했지만 법칙을 가장 잘 따랐었던 궁궐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이 궁궐의 정석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경복궁에 가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덕궁 같은 경우는 이제 유네스코로 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창덕궁만 5대 궁궐 중에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앞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진왜란 이후 가장 오랫동안 메인 궁궐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창덕궁이에요. 가장 많은 왕들이 사용을 했던 궁궐이니까 이야기도 제일 많을 것이고 그리고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궁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원이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네, 이게 자연 친화적인 궁궐이다라는 점이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창덕궁에 갔을 때 창경으로 넘어가는 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창덕궁, 창경궁을 통틀어서 동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냥 담 하나만 넘으면 바로 창경궁이에요. 이 창경궁은 애초 시작부터가 이제 궁궐의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궁궐이다 보니까 일하는 공간보다는 침전의 영역이 조금 더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중궁전도 있고 이제 후궁들의 침전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 혹시 예로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궁궐에 이제 궁중 암투 이렇게 하면 이제 장희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창경궁은 그냥 가서 보기에는 좀 자칫 좀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경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반드시 해설 투어를 같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경궁이 야간 개장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작년부터 야간 개장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덕수궁이랑 창경궁 2군데 모두 저녁 9시까지 개장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창경궁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덕수궁은 훨씬 그 이전부터 야간 개장을 항상 해왔어요. 덕수궁은 가장 큰 장점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시청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것이 또 특징이고 이게 아무래도 대한제국기의 황궁으로 사용이 되었던 궁궐이다 보니까 전통의 양식과 서양의 양식을 모두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좀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다는 점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봄에 조금 나오면 좋다 이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궁궐 좀 있을까요?
저는 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궁궐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오셔가지고 좀 궁궐의 아름다움을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해설 없이 그냥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하면 경복궁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유가 이게 주변에 막 큰 건물들도 없고 진짜 막 북악산 있고 막 인왕산 있고 거기에 건물 하나 떨렁 이렇게 있고 엄청 크고 이러니까 좀 압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호강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사진이 잘 나올 만한 공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경복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시고 나서 좀 궁궐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또 해설 투어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궁궐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저녁에 야간 개장할 때 가는 덕수궁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덕수궁이 다른 궁궐들에 비해서 조금 동선이 짧아요. 근데 그 짧은 동선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 덕수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사까지 건축 양식들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덕수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수궁에 차를 한 잔 들고 걸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앞으로 차차 이제 궁궐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다음번에도 해설 들으러 오세요.